친구 장례식 다녀온 뒤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연락처는 많은데 막상 전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죽었는데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장례버스 안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혼자 버텼을까? 왜 아무도 몰랐을까? 아니, 왜 나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 영정사진 속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어질 겁니다. 저처럼 늦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친구 영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동네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야, 얼굴 좀 보자. 그날 저는 귀찮았습니다. 솔직히 나가기 싫었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괜히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영호는 술도 안 마시면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놨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영호는 이상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병원 이야기, 혼자 먹는 저녁 이야기. 그런데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댓국집 문 닫는 소리도 기억납니다.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조금만 더 들어줄 걸 그랬습니다. 장례식 연락은 일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안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영호 형 어젯밤에 갔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 문만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는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전엔 친구 장례식 가면 북적였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언젠가 내 자리도 저렇게 비겠구나. 내 이름도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만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보다 관계가 먼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빈소에서 영호 아들을 봤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는데 괜히 눈을 못 마주치겠더군요. 아버지가 형님 이야기 자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영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틈에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먼저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를 댔을까? 왜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 못했을까? 나도 외로웠으면서 괜히 괜찮은 척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걸까? 사실은 저도 무서웠던 겁니다. 먼저 연락했다가 민폐일까봐, 귀찮아할까봐,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건가? 친구 하나 못 챙긴 내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전화 한 통 못한 내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영우 얼굴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계속 받습니다.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 안 한 건 저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통화 안 한 친구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이상할까? 갑자기 왜 연락했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우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딱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잘 지내냐? 그 한마디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조용하더니 웃었습니다. 살아있었네, 이 인간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웃었습니다. 왜 울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도 외로웠다고, 나도 누군가 필요했다고, 괜찮은 척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그걸 인정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영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라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버틴다는 걸 저는 친구 장례식 끝나고서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네 친구랑 커피도 마셨습니다. 혼자 걷던 공원도 같이 걸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웃음이 났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따뜻했나 싶었습니다. 장례버스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들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가끔 영호 생각이 납니다. 그 순댓국집도 지나갑니다. 괜히 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웃으면서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후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줄 걸. 조금만 더 자주 볼 걸. 그 말 한마디 더 할 걸.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람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전화합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별말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